발매된 지 한참이 지나 이제는 똥게임이라 불리지만 자유도 하나만큼은 역대 최고라 불리는 게임에서 수많은 유저 제작 모드들을 합친 통합 모드팩을 만들기 위해 수년을 노력한 주인공. 마침내 알고 있는 모든 버그들을 잡아내고 정상 구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충 랜덤으로 캐릭터를 만든 뒤 게임을 시작한 주인공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게임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것도 만화통은 무제한인데 마법은 쓸 수 없는 노답 똥개로 말이죠. 오늘 리뷰할 소설은 흑마법사는 야근을 한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112화까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빙의한 게임은 마법과 과학이 공존하는 근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수많은 이종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였고, 그 세계에서 특이한 만화 성질 때문에 일반적인 마법을 쓰지 못하는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 악마와 계약해 흑마법사가 되는 소설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에서 전개되어서 성장형 먼치킨 주인공이 언제나 최선의 판단을 내리며 사이다 위주로 전개되는 소설을 원하면 맞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실수도 하고 고구마나 위기도 꽤 많게 진행되는 소설을 원하시는 분들이 봐야 하는 소설이죠. 물론 소설에서 자잘한 개그 요소가 좀 있는데 그게 소설 분위기를 밝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일단 초반부에는 개연성에 의문이 드는 요소가 꽤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5화에서 나오는 흑백 CCTV를 보고 마법 색깔이 자색인 걸 눈치채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7화에서 채도랑 질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색 마법은 흑마법 색깔이라 따로 흑백 CCTV에서도 구분할 수 있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는 모르지만 5화에서 나온 설정오류라 되는 부분을 다음화나 다다음화도 아니고 12화나 지나서 밝히는 건 좀 아쉽지 않나 싶네요. 그 외에도 스토리상 주인공이 아닌 악당도 똑똑하게 묘사하려는 노력이 좀 보이는데, 명색이 베테랑이고 방심도 안 한 놈이 자기가 쓰는 무기의 약점도 모른다던지, 주인공을 죽이려는 상대가 주인공을 속이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아닌 정말로 주인공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준다던지 자잘하게 개연성이 아쉬운 부분이 꾸준히 보이더군요.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인공이 아닌 적들도 멍청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 소설이라 살짝씩 아쉬운 부분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적들이 멍청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 소설에서 개연성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몇 가지는 엇가라고 느끼는 게, 당장 1화에서 주인공이 똥캐로 캐릭터를 생성한 이유, 이것만 봐도 소설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저 똥캐로 빙의할 거 아니까 주인공이 멍청해 보이지, 각 잡고 플레이하려는 것도 아니고 게임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캐릭터를 만드는 건데, 똥캐든 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게임이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면 되는 거지. 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태클 거는 건 엇가라고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완벽한 개연성을 추구하면 절대 안 맞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이 보여도 전체적으로 개연성을 신경 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만한 소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가장 의문이 많이 든 부분은 주인공의 성격인데, 이런 류 게임 빙의물은 주인공이 냉정하고 적응을 빨리하여 똑똑하며 언제나 최선에 가까운 선택을 내리면서 진행되는 소설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약먹는 천재마법사 같은 소설이 있죠. 그런데 이 소설은 일반적인 트렌드와는 전혀 다른 작품입니다. 초반부 나오는 주인공의 성격은 함정에 잘 당하고 감정적이며 호구 같은 면이 있는 주인공이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성장해 나가는 주인공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주인공이 훨씬 현실적이다 생각하는데, 멋지고 간지나는 주인공이 대세인 웹소설판에서는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두운 장르에서 호구 같은 면이 있는 착한 주인공? 나름 신선한데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보는데, 중반부에는 주인공이 갑자기 냉정하고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호구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주인공 성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주인공이 입체적이라기엔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죠. 그렇다고 주인공의 성격이 변할 만큼 큰 사건이 있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가님의 역량 부족으로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는가 했는데 의외로 이게 떡밥입니다. 이 주인공 성격 관련해서는 20화 마지막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면 리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포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스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화에서 주인공의 독백을 보면 지금이 현실 같지가 않다는 말을 합니다. 빙의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게임을 하는 느낌이고 죽으면 현실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앞에서 말했던 주인공이 감정적이다란 말과 이어지는데, 사실 게임을 할 때 공략법을 보고 언제나 최선의 선택만을 반복해 엔딩을 보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마음 가는 대로 플레이하는 사람도 존재하죠.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지금 선택이 나중에 자신에게 손해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냥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손해를 봐도 딱히 상관없고 지금 꼴리는 대로 한다란 마인드인 겁니다. 사실 주인공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떡밥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게임에 빙의한 직후 주인공은 자기 캐릭터가 다니고 있던 악덕 기업에 계속해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야근까지 해가
가며 열심히 일하죠. 심지어 그 악덕 기업이 몇 달 뒤에는 테러를 당해 망하는 기업이라는데 자신이 생존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무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야 주인공이 회사를 계속 다닐 이유가 생기지만 그 전까지 주인공의 이런 행동은 매우 비합리적이죠. 사실 처음부터 이 소설 주인공은 합리적인 캐릭터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은 이런 비합리적이고 좀 호구 같아 보이는 주인공이 나오며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근미래 사이버펑크 기반 소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볼만한 소설입니다. 자잘하게 개연성이 아쉬운 부분은 존재하지만 그런 것만 무시하면 낙당대 지능도 나쁘지 않고 떡밥도 나름 많고 세계관도 나중에 주인공이 마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마법 관련 설정들이 나오는데 나름 탄탄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자잘한 설정들 하나하나를 따지면 특별할 거 없는 흔한 설정이지만 그거를 이 소설 특색에 맞춰서 꽤 탄탄하게 해놓았죠. 저는 이 소설 보면서 백화원저리 에피소드까지가 프롤로그인가 생각도 들어서 이후의 스토리도 나름 기대되는 소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아직 없는데 히로인 후보는 좀 있습니다만 소설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워서 괜히 히로인이 생겼다가 피폐물로 가는 건 아니까 좀 걱정이긴 하네요. 아직까지는 노맨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기는 흑마법사는 야근을 한다의 평점은 세계관 2.5점, 스토리 전개 2.5점, 필력 2.5점, 주인공의 지능 2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2.5점, 소설의 분위기 매우 어두움, 스토리의 깊이, 무거움입니다. 리뷰 총평은 근미래 사이버펑크물, 정신적 성장형 주인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이런 특이한 성격을 가진 주인공은 처음이라 이런 느낌의 주인공에게 관심 있다면 충분히 봐볼 만한 작품이었습니다.